안녕하세요, 테레비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앱코의 AR96이라고 하는 키보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름에서도 아실 수가 있듯이 96배열, 이것도 앱코에서 키보드 리뷰를 부탁하시면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금전적인 대가는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하고 나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 박스를 열어보면요, 이렇게 생겼고요. 박스에서 이렇게 비닐을 빼면 에바 케이스라 그러거든요. 안에 에바 폼으로 차 있기 때문에 에바 케이스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제 리뷰에서도 보면 이런 에바 케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딱 열어보면은 설명서랑 이런 것들, 스위치 이젝터가 있어요. 키캡 리무버, 키캡 뽑을 때 쓰는 게 있고, 청소할 때 쓰이는 붓, 그리고 똑같이 이런 스티커가 들어있네요. 여기다가는 뭐 다른 키보드를 넣을 수도 있을 정도로 널찍한 공간이 있습니다. USB-C 타입. 뭐 출장 간다거나 혹은 뭐 사무실에 있을 때 케이블 종류가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아마 C 타입으로 가는 과도기이고 해서 그렇겠지만 나중에 가면 다 C 타입으로 바뀌겠죠. 찍찍이 테이프 있고요. 이게 96배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관을 보시죠. 일단은 상단부에 여기 삼락이 있어요. 삼락이 있는데 여긴 넘락이고요. 이건 캡슐락이고 얘가 스크롤락이 아니에요. 윈도우 락이에요. 윈도우 락. 캡슐락 누르시면 여기 불이 켜지고, 넘버락을 누르시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고요. 펑션 윈도우 누르시면 여기 윈도우 락에 불이 들어옵니다. 윈도우 락은 어떨 때 쓰죠? 우리가 게임 하실 때 이거 막 치는데 실수로 윈도우 키가 눌리더라도 아무 동작하지 않도록 쓰는 그런 키죠. 그쵸? 일단 키캡은 먹각이라고 부릅니다. 먹각. 굉장히 다크한 그레이. 한글 각인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각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리뷰했던 그 콕승 있죠? 콕스 승화. 그렇다는 얘기는 얘도 두꺼운 PBT가 쓰였다는 얘기고요. 풀 알루미늄이에요. 상판도 알루미늄이고요. 하판도 알루미늄이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이렇게 생겼고, 하우징 색상도 다크한 그레이고, 이 키캡 색깔도 먹색이에요. 저는 커넥터 가운데 있는 거 제일 좋아하는데, 얘도 가운데 있고요. 저희가 좋아하는 C타입 커넥터, 고무 범폰 하나, 둘, 셋, 넷. 나사분은 보이지가 않고요. 이거 어떻게 분해하는 거지? 그리고 앱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챔퍼는 안 따져 있고, 그냥 그렇다고 뭐 날카로워서 손이 베일 정도는 아닙니다. 샌딩 치면 웬만한 각이 좀 죽긴 죽어요. 그리고 아마 번은 날렸겠죠. 위쪽 보시면 이렇게 챔퍼가 두껍게 들어가 있고요. 두꺼운 챔퍼. 그리고 안쪽에는 한 0.3mm 정도 돼 보이는 정도의 챔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프레젠스, 디테일을 좋아 보이게 만드는 마법의 챔퍼. 이게 좀 들어가 있어요. 탁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핸들링 할 때 이렇게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판, 제가 왜 이 움직이는 걸 계속 제가 언급을 하냐면요, 저는 키보드 치면서 계속 제 몸 쪽으로 이렇게 끼딱끼딱끼딱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이 키보드가 너무 무거운 것도 싫고, 그리고 좀 움직이기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부분을 좀 많이 보는데, 고무 범폰도 이런 거만 좀 따로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쵸? 제 키보드에다 달고 싶고. 보강판의 색깔은요, 실버, 유광. 그리고 사용된 스위치는 게이트론 저소음 적축입니다. 핫 스왑이 가능해요. 핫 스왑. 땜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꼽기만 하는 식인 거예요. 그래서 잡고 쏙 뽑으면 이렇게 쏙 뽑힙니다. 게이트론 저적은 이렇게 생겼어요. 게이트론 저적. 이 핑크 색깔 이쁘죠, 그쵸? 기판 밑에서 올라오는 그 RGB 라이트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좀 뿌옇게 빛이 잘 투과되는 색깔의 하부 하우징이 쓰였고요. 그리고 위에는 투명한 재질의 상부 하우징이 쓰였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LED 심을 때 여기다가 딱 꼽아서 심잖아요, 그쵸? 그 꼽는 건 안 되게끔 막혀 있어요. 보니까 기판에 꼽는 방향은 정방향. 그래서 일단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핫스왑의 이 모습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잘 꼽아야지, 그냥 막 꼽으면은 저 핀이 약하기 때문에 쉽니다. 그래서 이거 뺐다 꼽으실 때는 잘 꼽으셔야 돼요. 사용된 스테빌라이저는 이 무보강용이 아니라 보강판용 스테빌라이저. 요 스테빌라이저는 뭐 기성품이면 다 이런 스테빌라이저 쓰죠, 그쵸? 지금 스테빌라이저는 윤활이 되어 있고요. 스테빌라이저 소리가 괜찮게 잡혀 있어요. 그 철심 철컹철컹 하는 그런 소리는 일단 없고요. 자, 키보드 케이블 연결하면요, 모든 키에 RGB 불꽃이 뻔뻔. 지금 화면상으로 살짝 이제 깜빡깜빡깜빡 할 수가 있는데, 플리커링이라고 부르는 현상이고, 실제로 봤을 때는 깜빡임 없습니다. 화면상 잡히기엔 좀 이게 깜빡임이 좀 보일 수 있어요. 이 RGB 감성 있죠? 이 모두 막 바꿀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은 설명서에 나와 있으니까, 컬러 바꾸는 것도 이렇게 바꿔서 단색으로 켜놓고 싶다 하시면 요거,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 돌아가게 하고 싶다 하시면 요거 하시면 됩니다. 이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좀 정신이 멍해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게 돼요. 타건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용된 스위치는 게이트론 저소음 적축이고요. 원래 그 게이트론 스위치의 리니어가 서거김이 없기로 유명합니다. 이제 유리 미끄러지듯이 아무 저항 없이 슥슥슥슥 그 예상을 뒤엎고, 게이트론 저소음 적축은 살짝 서거김이 있어요. 사실 서거김은 저는 사실 전혀 신경 안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앱코브도 좀 잘 쓰고 있죠, 그쵸? 전혀 신경 안 쓰는 편인데 일단은 뭐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서거김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키압에 비해 살짝 높습니다. 일단 살짝 좀 키압이 있다. 조금 더 제가 그 먹먹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고, 소리 자체가 별로 안 나죠, 그쵸? 체리 저소음 적축보다 얘가 소음이 좀 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장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체리 저적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너무 소리가 없다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너무 소리가 없고 너무 먹먹하고. 반면에 얘는 조금 더 소리가 낮을 만큼 낮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키보드를 치고 있구나라는 거를 소리로써 들려줍니다. 체리 저소음 적축보다는 소리가 낮을 만큼 낮아요. 소리가 너무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더 있으니까 좀 덜 어색하고, 이건 나중에 한번 써볼 만할 정도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소음 적축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통울림이 없고, 잠시만요. 제가 한번 다른 스위치를 한번 껴보겠습니다. 그 스위치를 빼서 역시 핫스왑이라 되네. 제가 지금 요거랑 한번 이렇게 지금 제가 이 D랑 스페이스바 두 개를 갈아서 쳐보고 있는데, 스위치가 많지 않아서 지금 이 두 개만 갈았거든요. 통울림은 잘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단점이 좀 몇 가지 보이는데요. 첫 번째 단점은 이 커넥터 부분 있죠? 이 마감은 살짝 좀 표면이 살짝 좀 보면 표면이 불균일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 부분 다듬을 때 뭐 사포질이라도 좀 잘못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살짝 좀 엔드밀 지나간 자국 같은 게 남아 있는데, 이거는 뭐 사포질을 누가 손을 댔거나 하면 이렇게 좀 뭉개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 포트에 이 케이블이 긁혀요. 이렇게 키보드 뭐 계속 뺐다 꼈다 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리고 뭐 케이블 좀 긁히면 어때, 그죠? 전 쿨하니까요. 그 부분을 단점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노다이징 품 측면에서는 군데군데 까진 데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새 상품을 받은 게 아니라 리뷰용으로 원래 있던 걸 받은 거라서, 이 스테빌 윤활 있죠? 이 스테빌 윤활이 좀 먹먹해요. 이 윤활이 좀 과다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치다 보면은 좀 이제 슬슬 이제 그 윤활자가 이제 펴발라지거나 혹은 밑으로 내려가거나 하면서 이제 이게 먹먹함이 이제 서서히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키캡을 뽑고요. 이 스위치를 잡아서 뽑으면 뽑히죠. 그렇죠? 핫스와퍼 버리니까. 그 다음에 핀셋 같은 걸로 여기 보면 이렇게 누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톡 누르면 이렇게 들리고요. 톡 누르면 이렇게 들립니다. 그쵸? 들리면 이렇게 스테빌을 뽑아내실 수가 있고요. 스테빌 윤활이 좀 과도하게 되어 있는 게 좀 문제인 건데, 여기를 이렇게 철심을 뽑으신 다음에, 요것만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얘를 이렇게 밑으로 쏙 뽑으면 뽑혀요. 뽑히면 벽에 보면 이렇게 보면 벽면에 이렇게 윤활이 떡칠이 되어 있죠. 그쵸? 저 벽면에 붙어 있는 저 떡칠된 윤활을 면봉이나 휴지나 이런 것들로 닦아내시면 먹먹함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 윤활을 하기는 했는데 좀 잘못된 부위에다 한 게 아닌가. 딱 닦아내시고, 그죠? 윤활은 이 철심이 박히는 부분 있죠? 거기다가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활을 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저걸 닦아내시면 이 먹먹한 키감을 바로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윤활이 좀 과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살짝 먹먹한 문제인데,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통울림도 잘 잡혀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 게이트론 저적 이거 좀 굉장히 좀 신박하네요. 신박.
물론 제 취향이냐 아니냐를 고른다면 저는 저소음 시리즈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라면 다른 스위치가 있는 모델을 살 것 같아요. 산다고 하면 스위치 있죠. 스위치를 3핀만 쓸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무보강용 스위치 사신 분들은 이 스위치를 정 쓰고 싶다 하시면 요거를 두 개를 탁탁 끊어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핫서퍼브는 뭐 좀 이제 이 스위치에 덜렁거리는 그런 키감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쳐보니까 전혀 뭐 그런 거 잘 못 느끼겠습니다. 일단 제 키보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AR96 잘 만들었네요. 가격은 20만원대 초반이었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키보드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